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후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손흥민이 웃는 모습으로 토트넘 훈련에 합류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온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 팬들 그리고 손흥민 팬들은 안도에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무리뉴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손흥민이 2번이나 검사를 받으며 음성 판정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9라운드 경기인 빅매치 맨시티와의 홈경기에 손흥민은 선발 출전할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 손흥민은 토트넘이 리그 1위 레스터시티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리그 2위를 하는데 공헌한 에이스입니다. 9월에는 한 경기에서 홀로 4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10월에는 3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케인과 경쟁 끝에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달의 선수상은 벌써 3번째인데요. 2016년 9월, 2017년 4월에 이어서 2020년 10월에도 수상한 것입니다. 연 3번이 아니라 월 3번인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손흥민은 현역 선수들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상을 한 것이고 역대로 봐도 21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손흥민은 현재 ING 상황이라는 거죠. 참고로 케인은 최근 수상을 못해서 그렇지 이미 6번이나 받으면서 역대 2위 기록입니다. 케인의 역대급 도움에 힘입어 손흥민은 앞으로도 많은 골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도 손흥민과 함께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다. 손흥민이 기회를 잘 마무리해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기회 창출 또한 많이 하는 것 같다. 경기당 2-3골을 넣는다면 대부분의 경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 케인의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줄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맨시티가 토트넘보다 빅클럽이고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겠지만 이번 시즌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토트넘이 2-1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의 이번 시즌은 팀플레이가 기복이 심해지면서 현재 10위에 오른 것이 첫 번째고 스털링이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공격도 나사나가 빠졌고 수비도 아직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분명 손흥민, 케인이 공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토트넘은 도어티를 잃었지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이제 KBS 라인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출격할 것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일은 A매치에서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특히 중앙에서도 어시스트를 하면서 경기 감각을 더욱 높인 상황입니다. 토트넘 구단에서는 이 맨시티전의 핵심을 손흥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하루 전 구단 트위터에는 소니 loves a goal against city라는 문구와 함께 맨시티전에서 활약했던 골을 넣었던 장면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와 8경기에서 5골이나 넣으며 도르트문트에 이어서 맨시티 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6시즌째를 맞이하면서도 맨시티를 만난 건 8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입단부터 2년 이상은 주전으로 보긴 어려운 입지였기 때문인데요. 2016-2017 시즌 후반기에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당시 4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던 손흥민이었는데도 그는 조커로서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는 우승 경쟁을 위해 정말 중요한 빅매치였습니다. 토트넘은 6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베르통원의 부상으로 수비 공백이 생겼고 맨시티는 토트넘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경기에선 요리스 선방도 돋보였지만 그의 실수들로 인해서 0-2로 끌려가다가 수비도 안되고 공격도 안되자 손흥민을 투입시키며 분위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완벽하게 통하며 지금의 알리와는 전혀 다른 알리가 추격하는 골로 1-2가 되고 후반 78분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장렬하며 원정에서 승점 1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순도 높은 골로 팬들은 포체티노 감독이 이제는 무조건 주전으로 기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 보니 더 소름 돋는 것은 손흥민의 골 어시스트가 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케인은 당시에 30경기 출전해서 29골을 넣는 말 그대로 골 넣는 기계였습니다. 현재 골보다 어시스트가 더 많은 게 더 특이한 상황이긴 하죠. 어쨌든 손흥민의 골을 제대로 도왔던 케인이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자신에게 온 패스를 바로 힐킥으로 손흥민에게 전달하면서 오른발 슛으로 골네트를 갈라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손흥민을 눕혀놓고 케인은 포효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2018-2019 챔피언스 리그 8강전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팀이라 불린 우승 후보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승리를 할 거라 예상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홈 1차전에서 손흥민은 결승골을 넣으며 유리한 고지에 올랐음에도 그래도 원정에서 맨시티가 더 많은 골을 넣으며 토트넘을 무너뜨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완전 영웅이 되었습니다. 홀로 2골을 넣어버리며 경기는 3대4로 패배했지만 원정 다득점의 원칙으로 어쨌든 토트넘이 4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부임 후 라이벌과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이때도 케인도 부상으로 빠지고 손흥민만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맨시티를 이길 거라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지만 베르벤의 첫 골과 손흥민의 추가골까지 힘입어 2대0으로 이겨버리고 무리뉴 감독이 과르디올라를 넘게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과르디올라는 인연이 깊은 사이입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에서 각각 통역관과 선수로 인연을 시작한 이래 두 감독 모두 최고의 팀들에서 감독으로 있었다 보니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대결이 많았고 라리가에서도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으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전적은 23전 11승 6무 6패로 무리뉴가 열세였습니다. 그나마 토트넘 부임 후 경기 승리로 좀 더 좁힐 수 있었습니다. 네, 암튼 손흥민이 맨시티를 만나면 대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토트넘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손흥민이 맨시티전 첫 골을 기록할 때 케인이 어시스트한 이후 4골에는 아무 관여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케인이 그 경기마다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죠. 케인까지 합류한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한다? 그것도 토트넘은 안정적인 상태고 맨시티는 불안한 상태로? 네,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 경기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데브라이너의 경기 후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2020년 2월에 맨시티를 상대로 이긴 후 데브라이너와 포옹까지 하면서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데브라이너는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 텐데도 말이죠. 이 장면은 일본 축구 팬들도 매우 부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이 둘은 이미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도 패배했을 때 그 상대팀이 바로 데브라이너가 속한 볼프스부르크였습니다. 데브라이너는 손흥민에게 유니폼 교환을 요청하기도 했죠. 데브라이너는 현재 세계 최고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명실상부 월드 클래스이며 그의 주급은 현재도 35만 파운드 이상이며 맨시티는 더 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서 40만 파운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손흥민도 토트넘에 있어서 그렇지 B클럽이었다면 이 정도 대우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둘의 끈끈한 우정이 이번 9라운드 경기 후에도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포옹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경기를 시청하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토트넘 대 맨시티의 빅매치,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입니다. 이 경기에서 많은 화제의 스토리가 나오면서 손흥민의 멋진 활약과 토트넘은 꼭 맨시티를 잡고 24시간 이상 리그 1위를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